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11월 2일 월요일 10월 첫 거래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10월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0월 30일 국내 증시 살펴보면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2.5% 넘는 하락을 보였고요. 상승 종목 수가 한 400개 정도였고 하락 종목 수가 2000개에 육박할 정도로 하락 종목이 매우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수급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를 모두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만 개인은 1조 4천억 원을 매수했고요. 그래서 기관은 10월 마지막 주에 화수, 목금, 외국인은 목금 이어서 매도를 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이 4천억 원 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를 모두 받아냈고요. 기관의 매도 규모가 매우 큰 상황은 아니었지만 모든 기관이 단 한 곳도 매수하지 않는 그런 수급이었던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면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었고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던 가운데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만 명을 넘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미국 지수 선물이 2%대 급락하면서 오후 들어서 특히 2시 전후부터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한 가운데 국내 신규 확진자가 3일째 100명 이상을 기록한 건 역시 투심 약화 요인이었고요. 개인이 메이저의 매물을 받아내는 모습이었지만 대형주 중심으로 메이저의 매도가 부담되면서 일부 개별주 제외 전 업종이 하락했고 자동차, 화학 등 수출 중심의 민감주가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 역시 모두 하락했었고요. 환율이 1130원대로 소폭 반등 마감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요 3대 지수 살펴보면 다우는 0.6% 하락해서 크게 하락한 것은 아닌데 나스닥이 2.45% 크게 하락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6% 하락했습니다. 시장 먼저 좀 살펴보면 조 바이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는 있지만 최근에 경합주를 중심으로 격차가 좁혀진 것에 따른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및 코로나 우려로 미국 뉴욕 증시 하락했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와는 별개로 이후에 주말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 현장만 봐도 10만 명 돌파는 예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지난주 10분 아침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죠. 10만 명이라는 수치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예상하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10만 명.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부양책과 관련돼서는 부양책 무산에 대한 책임 공방만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발표된 지표를 보면 9월 개인소득, 또 개인 소비지출, 그리고 10월 소비자 태도지수 등은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행이었고요. 그리고 종목들을 보면 애플이 5.6% 하락했고요. 아마존도 5%대, 테슬라 5%대, 넷플릭스 5%대. 하락폭이 컸어요. 그쵸? 그래도 좀 상승한 종목도 있습니다. 알파벳 3.8% 상승했고요. 인텔, 강보함 마감했고요. 니콜라가 7% 하락했고 모더나 5% 하락했고요. 트위터가 시간의 거래에서도 급락했었지만 정규장에서도 딱 장 시작하고 장 마감할 때까지 흐름 약세 보이면서 21% 하락폭이 컸습니다.
알파벳은 전일 시간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실적 개선이 시장 기대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시장이 힘든 가운데서도 3.8% 상승했던 거고요.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 전일 장 마감 이후에 공개한 실적에서 시장 예상보다는 나은 순이가 매출을 발표했지만 추가 상승 동력을 제공할 만큼 인상적이지는 않았다는 평가 속에 하락했습니다. 트위터는 사용자 증가 수치가 부진해서 하락폭이 컸었고요. 유럽 중심 프랑스, 이탈리아는 상승했고 독일과 영국 하락하면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유로존의 3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해서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 우려 속에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주말 뉴스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독일과 프랑스에 이어서 영국도, 그렇죠? 영국도 5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4주간 이동 금지령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지난 1분기와는 좀 달라요. 못 보신 분들은 뉴스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정부도 봉쇄령을 다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국 1.47% 하락했죠. 별다른 것은 없었고 역시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유가가 코로나 재유행 또 미국 대선 부담 지속되며 1.1% 하락했고요. 금가격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대선 불확실성에 금가격은 0.6%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중국 10월 차이신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 발표될 예정이고요. 독일도 10월 제조 PMI 지수, 유로존 제조 PMI 지수, 또 미국 10월 마켓 제조 PMI 지수, 미국 10월 ISM 제조 PMI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 있습니다. 미국 지수를 살펴보면요. 지금 보시는 지수가 다우산업 지수입니다. 목요일 10분 아침 시황에 이미 그어놓았던 수평선, 그어놓았던 지수 근처까지 하락했었다가 저가 매수세에 유입되면서 아래꼬리 달린 모습이고요. 다우산업지수 장중에 1.9%까지 하락했다가 아래꼬리 달린 거예요. 그래도 아래꼬리 달린 모습 긍정적인데 여전히 121선 아래에 있고 이제 오늘 밤 미국 증시에서는 하락하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5일선이 121선 뚫고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쵸? 네. 그리고 S&P 500 출렁거렸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종가상은 121선 지켰습니다. 그쵸? 네, 이런 모습 확인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정확히 뭐 하락폭이 크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이미 그어 놓았던 수평선 거기까지 지금 하락했습니다. 그쵸? 네, 하락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대선이나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1차적으로 자율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지수이긴 합니다. 나스닥. 물론 결국 봐봐야겠지만 중요한 곳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라는 거 눈에 들어옵니다. 나스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출렁거렸지만 뭐 종가상 조금 이탈했지만 61선 그래도 갭하락하고 상대적으로 뭐 추가 하락 나오지 않은 거, 캔들에서 음봉이 길지 않았던 거, 몸통이 크지 않았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좀 뭐 다행이지 않나 그런 생각 가져볼 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금일 및 이번 주 국내 증시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역시나 미국 대선 결과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시나리오는 대통령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이겠죠? 높아진 사전투표율 때문에 대선 당일 결과
집계 마감이 어려울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당수 해외 베팅 업체들은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는데 누가 되던 빨리 확정돼야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명확한 결과가 신속히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대선 직후 이틀간 FOMC 회의가 열리잖아요. 특별한 또 예상을 벗어나는 조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및 대선 결과 등에 따라서 어떤 평가를 할지 만약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지난주 유럽 중앙은행이 ECB가 12월에 추가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처럼 연준 역시 유사한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져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지 시간 4일에는 10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또 6일에는 노동부의 10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좋았던 만큼 고용 관련 지표가 잘 나온다면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많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도 예상하고 있어야겠지만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과거 역사적인 데이터를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2000년 이후 여러 번의 대선을 앞두고 S&P 500은 9월, 10월, 2개월 연속 하락했었지만 대선이 있었던 11월과 12월의 경우에는 11월에도 하락은 했었지만 9월, 10월보다 하락률은 적었고요. 오히려 12월에는 S&P 500이 상승하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전체 알림 받기로 하시면 빨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